자, 또 한 분은 이걸 물어보셨는데 정시는 3장을 쓸 수 있는데 왜 한 장인가요? 정시 지원 가능 횟수가 3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모집군이 3개고 모집군별로 1회씩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집군별로 1회씩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의 모집군을 결정하게 된다는 건 나머지 모집군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한 개의 모집군을 결정한다는 건 나머지 모집군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모집 단위별 높낮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곳을 안정으로 잡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걸 안정이니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다른 데서는 질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질러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질러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여기에 안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군에 안정을 썼다. 그럼 가다군에 질러보려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나군의 이 한 장을 결정하는 것이 가다군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가군에서 안정을 잡았다. 그러면 나다군에서 지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가군을 결정하는 게 나다군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분께서 그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러 닉네임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닉네임 하시는 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닉네임을 부르면 그걸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해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도움받은 것도 많고, 또 이렇게 그런 걸 물어보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거부감이 좀 덜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닉네임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네, 아몬드님,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몬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집 단위가, 그러니까 전공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그거 다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공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교가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어딘가 그 똑같은 전공에서 낮은 학교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쓴다는 전제가 여기를 쓴다는 게 성립이 되면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나머지를 다른 데서 낮은 데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측면이 사실상 정시는 하나의 원서를 결정하는 거다. 그게 가군에 있을 수도 있고 나군에 있을 수도 있고 다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고 싶은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개를 다 쓴다. 가다군에 다 쓴다라고 하면 나군은 무조건 내려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실제로 정시 지원을 할 때는 제가 정시 지원 시나리오라는 걸 짜야 된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정시 지원 시나리오를 짜야 되고 그 정시 지원 시나리오를 짜는 과정에서 주력 모집군을 안정으로 정할 거냐 상향으로 정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면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까지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잡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를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2가지? 3가지인가? 중복지원, 복수지원의 한계라고 해서 이제 있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4가지구나. 4가지. 자, 원서 지원 횟수. 그러니까 이제 전형하고 대학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서 지원 횟수는 전형 기준이지 대학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대학이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한 개 대학 안에서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한 개 전형 내에서 중복 지원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잡아놓고 계시는 게 필요하니까 요거를 개념을 잘 잡아두세요. 되셨죠? 예, 요 개념을 되게 잘 잡아두시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걸 좀 염두에 잘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경희대 수시 모집 요강처럼 이렇게 모집 요강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쓸 수 있고 어떤 건 쓸 수 없다. 여기서처럼
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회균형전형이랑 고름기회 전형에서는 한 장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전형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중복 지원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희대에 지원한다. 그러면 자격만 되면 그러니까 지원 자격만 되면 최대 5장을 경희대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다섯 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5장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모집 요강 안에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가볍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투석 번호를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한번 물어보셨는데 현장에 못 와서 아쉽다고 하시면서 요거를 물어보셨어요. 예, 배점 비율 반영을 물어보셨어요. 듣고 계시나요? 예. 계신다고 하면 제가 닉네임 불러드리고 요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 응시를 했을 때 그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의 이 배점 비율을 반영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좀 낯설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게 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설명을 한 번만 더 하고 그거를 이렇게 더 이제 머리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지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우셔도 되는데 딱 이것만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표현점수를 각각 산출한 다음에 배점 비율을 곱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 배점 비율을 곱한다는 개념이 여기서처럼 요렇게 이제 공통과목의 표현점수를 냈고 선택과목의 표현점수를 냈단 말이죠. 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표현점수를 각각 냈어요. 각각 낸 다음에 제가 이 합이라는 걸 써놔서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각각의 이걸 내서 이게 단순합을 하면 이게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 명이 단순합을 하면 이 세 명의 합이 같은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배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배점 비율을 곱하면 즉 C 학생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C 학생이 115점을 받았는데 이게 국어이면 여기다 0.76을 곱하면 87.4가 나오고 128에다가 0.24를 곱하면 30.72가 나와서 실제 계산하면 118.712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A 친구는 공통과목은 128점을 받았고 선택과목 115점을 받았으니까 128점에 0.76을 곱하고 115에다 0.24를 곱하면 97.28에다가 27.6이 나와서 124.88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표점은 정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무조건 표기는 125, 121, 118로 얘네 둘의 점수가 서로 얘네 셋의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공통과목이 좀 더 중요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출제가 아주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 공통과목이 좀 더 중요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더 했던 게 있어요. 더 했던 게 있는데 더 했던 거까지 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러 갔는데 너넨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 뒤는 몰라도 돼. 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뒤를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는 알게 되면 그냥 알게 되는 거고 때로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는데 조정 원점수 다만 선택 과목과 선택과목 표준 산출의 점수의 기준은 조정 원점수다. 즉 여기 국어의 공통과목은 76점이 만점인데 그 76점짜리를 가지고 표준점수를 만드는 거고 선택과목은 24점이니까 이게 너무 적잖아요. 크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뻥튀기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뻥튀기를 하는 점수를 우리는 조정 원점수라고 하고 그 조정 원점수를 만들어서 표현점수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은 값의 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배점이 더 크니까 이 배점 큰 거를
0.76을 곱하고 배점 적은 거를 0.24를 곱한다.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다 0.74를 곱하고 여기다 0.26을 곱한다 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나름대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제를 할 때 요만큼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이렇게 뻥튀기를 하긴 했지만 얘네들의 배점, 중요도가 다르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정 원점수로 만든 다음에 표현 점수를 내고 다시 그거를 배점 비율을 한다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근데 이런 원리로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여기가 되시면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할 건데, 요건데요. 조정 원점수를 구하는 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택 과목의 원점수 표준 편차 그리고 선택 과목의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 평균을 빼는 요 부분을 우리가 Z점수라고 해서 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하고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한다. 그래서 결론은 선택 집단의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산출한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선택 집단의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한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이제 밴드에 오시면 이게 다시 보기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보기로 올라가는데 다시 보기로 올라가면 다시 보기 글이 되면 지난주 거에 혹시 시간을 제가 요거 설명하는 시간을 저렇게 이게 할 테니까 그 시간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시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체로는 공통 과목의 표현 점수, 공통 과목을 덜 틀리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표현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거는 아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제로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동일 원점수에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적으면 3개, 적으면 2개, 많으면 7개 정도 되거든요. 동일 원점수일 때도. 그러니까, 왜냐면 극단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뭐 동일 원점수인데 공통은 다 맞고 선택은 다 틀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는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선택에서 2개를 틀리냐, 공통에서 2개를 틀리냐를 가지고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수능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평가원에 수능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그 평가원의 수능 홈페이지에 보면은 수험 자료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수험 자료에 요 부분에 가시면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하세요에 10쪽에서 13쪽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꼭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